오늘 제가 1시간 반 정도? 신나면은 2시간도 갈 것이고요. 1시간 반 이상 정도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특히 소리판에서의 관객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관객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시죠? 추임새. 그죠? 예, 좋다, 잘한다. 역시 광산구 주민들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은 판소리를, 물론 판소리 하겠죠. 판소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판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호응을 잘 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이렇게 대답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요. 어장 가보자 그러고 이렇게 딱 쳐다보지 말고요. 예, 어차피 우리 고향 분들이니까 저도 그 편하게 이야기하랍니다. 아시죠? 방송에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일부러 쓰면은 촌스럽죠.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듣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 잘해 주시죠. 예, 좋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렇게 광주, 저는 목포가 고향이에요, 사실은. 예.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가 목포가 고향이요. 아니, 얘가 아니라, 이런 거 할 줄 알았단 말이요. 예. 근데 이제 목포 고향인데, 제가 대학을 여기 전남대학교를 나왔어요. 늦어. 다 양반들만 사시니까 아주 한 템포가 늦군요. 예. 그때는 그 광주에 이렇게 편입되지 않고 광산군으로 있었을 때가 있었었죠. 전라남도 광산군. 그리고 여기는 송정리라고 우리가 흔히 더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송정리가 입에 붙어 있어요. 그죠? 예. 광산구, 송정리, 이게 훨씬 더 머릿속에 다 박혀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광주광역시 광산구로의 하나의 그 구가 됐지만은, 또 예전에는 전라남도에 속했었고, 전라남도의 광산군이었었고, 어쨌든 이 광산구는 많은 선생님들의 훌륭한 분들을 많이 배출해낸 또 지역이기도 하죠. 그죠? 네. 그 중에 뭐 많은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가장 유명하신 분은 첫째 손꼽으라면 누구가 될까요? 임방울. 그렇죠. 임방울 선생님이시죠. 예, 광산구 도산동에서 태어나신 임방울 선생님이십니다. 1900년 초에 제가 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소리는 잘 알지만은 그 뭐 세세한 것까지 제가 머릿속에 담고 있지는 않아요. 임방울 선생님이 사실은 1903년인가 4년 뭐 그쯤 이렇게 태어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가까운 이 도산동에서 태어나셔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25세에 처음으로 서울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전국 명창대회죠. 온각사에서 열리는 전국 명창대회에서 1등을 하시고, 그때부터 임방울 선생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명창으로서의 그 명성을 날렸죠. 뭘로? 쑥대머리. 그렇죠. 예, 쑥대머리로 아주 일약 스타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소리꾼이니까 시작을 임방울 선생의 쑥대머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임방울 선생님하고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예, 쟨 턱도 없습니다. 예, 임방울 선생님한테 비하면은. 근데 제가 공력 드린 대로 오늘은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수를 안 데리고 왔어요. 부채도 안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의상도 한복을 안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예. 따로 이제 이렇게 청장님께서 또 그 초청을 해가지고 소리를 또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때 와서는 또 소리를 하겠습니다. 예. 아마 불러주실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소리로 문을 열겠습니다. 쑥대머리 귀신용. 쉼새를 안 하네요. 예. 네, 이따가 가르쳐 드리긴 하지만은 중간중간 쉼새시죠. 쑥대머리 귀신용. 방망국방의 찬양그리요 생각난 것이 기뿐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당군 보고지고 오리지역 정렬국 일장 서른을 내가 못 봤으니 부목 봉양 그 공복에 열흘이 없어서 이러란가 여지세운 금수루지 나를 보기로란가 대궁왕아 추가를 같이 언뜻이 솟아서 비추어지어 백현 승리 앵부서를 내가 이보며 천년 반치의자물 못 이룬지 호염몽을 거의 꿀 속이나 손가락에 피를 내어 다 정으로 태어지리올까 간양극성 눈물로 인비화상을 그려올까 덕수부용 연캐런 체련여왕 체록망체여북 뽕을 따는 여인들도 당군 생각은 일반 이루구나 나를 못하는 좋은 발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추인데 몇 번 하시더니 나중에는 심사하고 계시더만요. 어쩐가 보자 그러고. 예, 그러면 저는 겁나 힘들어집니다. 예, 벌써 땀 날라가요. 예, 임방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 쑥된 머리 하나로 이래
그 조선의 스타가 되죠. 뭐 대한민국의 일제 강점기 때이기도 했지만은 일약 스타가 되셔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만주, 중국까지도 어차피 우리 교포들이 또 우리 민족들이 일제 그 강점기 때 핍박을 받아서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만주까지 이렇게 옮겨가서 많은 분들이 가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그 나라 잃은 슬픔들을 임방울 선생의 쑥대머리와 호남과 단가로 위로를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통계하기 좀 잘못됐는가 어쨌는가 100만 장 이상이 팔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30만 장 이상이 팔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그 일제 강점기에 10만 장 이상만 돼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지금으로 보면은 1000만 장 이상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추궁기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임방울 선생의 쑥더미를 음반 하나씩은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겠죠. 일본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만주에서까지 그 정도로 임방울 선생은 스타가 되셨죠. 그래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어주시고 스타가 되셨는데 그때 나이가 25세였단 말이죠. 그때 나이에. 근데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는 한참 이렇게 스타가 되면은 나비들이, 벌들이, 꽃들이 꽃밭에서 이제 임방울 선생님이 꽃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벌과 나비들이 꼬이게 마련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네. 뭔 소리요? 임방울 선생님께서 한참 활동하고 계실 때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간다라는 기생 중에 하나인 산호주라고 하는 기생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꿈같은 나날을 보내다 보니까 소리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자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자를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은 목이 부러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부러지는 게 아니고 소리할 수 있는 성대가 망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남녀간에 교합을 하다 보면은 남자들로서는 그 정력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야합니까? 아니죠.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늘로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평생 동안 얼마만큼 힘을 써라라고 타고난 그게 우리가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수명과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정기 신계에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을 우리가 정력이라고 하는 그 힘들이 하늘로부터 타고나는 그런 기운을 말하는 건데 그것들을 너무 낭비를 젊어서 많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늙어서 빨리 수명도 단축되고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하는 사람은 특히 너무 그런 기운들을 많이 젊어서 쓰다 보면은 목이 제대로 잘 나오지 않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어려서부터 항상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 여자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이게 뭔 말인고 했는데 20대 되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다 겪어보죠. 그래서 그래서 어디를 제가 공연을 가거나 대회를 나가거나 그러면은 부부관계를 안 합니다. 하고 나잖아요. 진짜 목이 갈립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소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데 임방울 선생님이 한참 잘 나가는 그 시기에 산호주라고 하는 최고의 기생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팟캐스트 생활을 거의 두절하다시피 하고 사랑에 빠져서
그 안에서 꿀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이 점점 안 나오기 시작한 시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시기가. 그래서 임방원 선생이 그 꿈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정신을 번쩍 차린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 임방울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한 여인에 빠져서 이렇게 내가 지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떨쳐 일어서면서 나 소리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독공을 산으로 들어가서 굴속에서 독공을 하게 됩니다. 나 찾지 마라. 내가 소리를 다시 세워서 나올 때까지 난 만나지 않겠다. 찾지 마라. 그리고 단절을 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이별을 한 거죠. 그리고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산호주가 물어 2년인가 3년인가를 만나지를 못하고 있다가 물어 찾아서 임방울 선생이 독공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선생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임방울 선생이 목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만나기를 거부를 하죠. 그래서 결국 만나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산호주는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임방울 선생이 세상에 나와서 다시 소리로 명성을 얻게 되고, 나와서 산호주를 찾아보니까 산호주는 이미 죽고 없었죠. 그래서 그 산호주를 마지막에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사별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그런 그 서러움들을 그 산호주의 무덤에 가가지고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불렀던 소리가 바로 추억입니다. 예. 그래서 23세에 황천객이 되었던가라고 이야기해서 산호주가 이 23세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해볼까요? 예. 너무 많이 해주는데 이거. 예. 자, 앞산도 첩첩보고 뒷산도 첩첩번디 호는 어디로 향하시고 황천지 어디라고 그리 쉽게 가셨더나 그리 쉽게 가셨거든 당초에 나오지를 말았거나 왔다 가면 그여나가지 노던 더에다 합진 이름을 두고 가며 동무에게 정을 두고 가서 가시는 님은 아직고 가였지만 이 생기 있는 동무들은 팽전을 통곡은 통고주를 내가 가며 천하를 다외고 다닌들 어느 곳에서 만나보리오 무정하고 야속한 사람아 전생에 무슨 할미로 이 세상에 아니 되어서 각도가 그 방방콕콕 다니던 일은 곽속으로도 나는 못 잊겠네 원명이 예쁜이었던가 예 13세 황천객이 되었느라 무정하고 야속한 사람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산후지를 보내고 임방원 선생께서는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특히나 또 창극을 싫어하셨어요. 창극을 싫어하시고 정말 정통 판소리만 고집을 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그 평생 라이벌인 김현수 선생하고도 굉장히 또 많이 싸우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판소리만 하시고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굉장히 아주 큰 선생으로서 또 그 일약 스타이였기 때문에 판소리 명창으로서의 명성을 얻었는데, 아쉽게도 큰 제자들을 제대로 못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바쁘니까 제자들 키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조금 이제 좀 안정되게 한 군데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셔야 제자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많은 제자들을 공부시키고 꾸준히 공부를 시켜서 제자들을 양성할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사방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불러대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니겠어요? 찍었어요.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다닐 때는, 그럴 때는 이렇게 그 단체의 단원들 중에서 임방원 선생의 소리를 배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완벽하게 배우지를 못하죠. 선생님이 바쁘시니까. 그리고 그 단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안정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철 이렇게 다니다가 또 이렇게 헤어졌다가 또 다시 이렇게 조직을 해서 또 다니다가, 이런 옛날에는 다 그렇게 천막 가설극장 하면서 이렇게 다녔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들이었죠. 예, 그렇게 공연들을 다니셨기 때문에 좋은 제자들을 또 많이 못 기르셨죠. 그래서 그 임방원 선생의 소리가 온전하게 세상에 이렇게 전해 내려오기가 좀 힘들어진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그런 명창이셨지만 국창으로서의 임방원 선생은 위대하셨는데 많은 제자들을 키우지 못한 안타까움들이 있었었죠. 하지만은 그분의 소리가 정말 고모부는 또 이 광산에서 또 나주 출신이라고도 하지만은 그 경계에 있는 쪽이었으니까 김창완 선생님께서 임방원 선생의 고모부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집안의 소리와 그 다음에 박재환인가 하는 네, 초대 선생님에게 춘향과 심창가를 배우시고 나중에 또 유성준이라고 하는 동편제의 명창이셨던 분에게 적벽과 수군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동편제와 서편제를 골고루 공부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독공을 통해서 독특한 임방원 선생만의 소리를 만들어내게 됐죠. 그래서 당시에는 정말 다른 어떤 사람들도 그 흉내를 내기 어려울 정도의 소리를 또 하셨었고, 그래서 음반 남기는 것도 굉장히 또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실황 녹음했던 음반들을 이제 젊어서 막 스타 됐었을 때는 일본에 가가지고 쑥대머리나 호남가 같은 거 또 추억을 SP 음반으로 고음반으로 담기는 했지만은 그 이후로 활동하던 시기에는 거의 음반 제작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실황 녹음을 했던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적벽가나 수군가 같은 소리가 바로 임방원 선생의 실황 녹음을 가지고 음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어느 한쪽에서는 너무 계면조 위주의 소리를 주로 했다라고 해서 어느 한쪽에서는 이렇게 낮게 이렇게 예술적 가치를 보긴 합니다만은, 또 어느 한쪽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 나라에 있는 우리 백성들의 삶을 보듬고 같이 어루만져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소리로서 우리 가슴들을 상처를 보듬어줬던 분으로서의 그 소리는 우리가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우리 광주에서의 그 자랑스러운
예술인으로서의 임방울 선생님을 국장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광산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뜻깊다고 생각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임방울 선생께서 활동하던 당시에도 그 임방울 선생의 소리가 많은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고 박수갈채를 받게 되고,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임방울 선생을 기리고 그분을 기리는 음악제를 하게 되고, 또 대회를 열어서 그분의 뜻을 이어가도록 이렇게 후학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많은 후학들이 지금까지도 판소리를 공부하고 어린 이 유치원 학생들까지도 시대가 변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소리의 명맥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고생해가지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먹고 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소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고, 저도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면 있는데, 이만한 꼬마도 공부하러 온다 그러고 어머니 아버지 손에 이끌려와서 소리를 배워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이 힘이 어디서 생겨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판소리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 판소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조선 중기 이후로 만들어진 소리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면서 약 300여 년 가까이 지금 이제 문헌 자체가 없어요. 이때로 더 올라갈 수가. 왜냐면은 전부 우리가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양반의 문화, 그 다음에 지배자들의 그런 어떤 기록일 뿐이지 우리의 서민들, 일반 백성들의 기록 문화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광대라고 하는 천하게 여겼던 우리의 판소리를 비롯한 우리 민속음악들은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래 기록들 외에는. 그래서 올라가 봤자 조선 말엽 정도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기 때부터 이렇게 조선 중기에서 말기 이 신학사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며 태동이 되면서부터 판소리라고 하는 음악들도 시작했다라고 지금 많이들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 갔지는 않죠. 그때는 판소리라는 용어라기보다는 그냥 소리라고도 했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창우희라고 하는 한자로는 또 쓰기도 하고요. 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여서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대에 와가지고 판소리라고 하는 용어로 굳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고 많은 명칭 중에 왜 판소리라고 했었을까? 자, 판소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명사죠, 이제는 판소리가. 그러면 이 판소리에 판이라고 하는 명사와 소리라고 하는 명사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판소리라는 용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판 했었을 때는 이 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렇죠, 장소. 왔다, 공부를 좀 하셨는갑네. 예. 소리 배웠어? 아까 취임새 한 것 본게 이게 선수던데? 예, 선수죠. 예. 딱 그런 줄 알았어. 취임새가 공력이 있어요, 공력. 예. 자, 판은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냥 장소만 있으면 돼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예, 그렇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를 해야 되죠. 예, 우리가 판이 벌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들 하죠. 예, 판이 벌어졌다. 그건 뭔가를 행위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또 판 하나가 또 뭐 어떤 이야기, 어떤 의미로 또 쓸까요? 관객과 그 사람이 같이 어우러지는 한마디. 아주 정리는 잘 해주셨어요. 예. 근데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아까 그거 말했어, 안.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근데 놀이판, 뭐, 싸움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판도 판이죠. 예. 자, 그건 뭐라고 합니까? 그건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한 판이 끝난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죠? 그걸 옹금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행위를 하되 시작이 있고 마지막 끝이 있어야 한 판이 끝납니다. 바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토를 쳐도 마찬가지죠. 고스톱 친데 하다가 에이 하고 덮어버리면 개판 되는 거죠. 그죠? 씨름하러 와가지고 자, 저 씨름판이 생겨났는데 두 사람 선수들이 딱 삿발을 잡고 시작하고 있는데 막 하다가 불리할 것 같으니 잠깐만 기다려봐. 나 잠깐 나 급하니까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고 안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판은 깨지는 거죠. 예, 깽판. 그럼 예, 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있는, 시작과 끝이 있는 과정이 있다는 과정. 그죠? 그래서 그걸 옹금 과정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뭔가 행위를 하는데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판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예, 추임새 잘해야 된다고. 예, 우리가 리액션을 잘해 주셔야 돼요. 예. 자, 이게 판이라면 소리란 뭘까요? 소리가 뭐라고요? 그러죠. 예. 물어본 내가 미친놈이요. 소리가 소리지 무엇이겠어. 예. 그죠? 그래요. 소리는 말 그대로 소리예요. 노래는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시방? 노래는 노래라고요? 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노래는 운율이 있는 가사. 네, 노래는 인간의 감정을 음과 멜로디와 박자를 가지고 표현해내는 행위가 바로 노래입니다. 인간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죠? 대답을 좀 하시라니까요. 못 살겠네. 청장님, 광산 국민들이 이상해요야. 대답들 안 하시네. 네. 제가 아니 말을 못하는 것 같았는데. 예. 억지로 그러실 필요는 없고, 예. 나도 이제 속이 상하려가요. 예. 네. 자, 이러다 보면 이제 저 이거 벗습니다, 이제. 노래는 인간의 감정을 목소리를 통해서 멜로디와 음과 박자를 통해서, 이게 바로 그 음악의 3요소예요. 이걸 통해서 표현해내는 방법이 바로 노래입니다. 인간의 감정. 그러면 소리는 그걸 포함한 모든 것들을 소리라고 하는 거죠. 노래도 포함이 되는 거죠. 상위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소리는. 그래서 소리는 영어로 보면 사운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들리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 귀에 들리지 않는 모든 것들 또한 소리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음향들은 다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소리예요. 근데 판소리에 소리를 붙였어요. 왜 소리라고 붙였을까요? 노래, 판소리를 흔히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개념을 노래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네.
판소리에서 사용한 소리는 그 노래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성으로 부르되 자연의 모든 음향들까지도 내가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자연하고 똑같겠어요? 하지만은 그 자연을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판소리는 사실적이라고 해요. 진짜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은 그 사진할 때 사자 있죠. 새긴다라는, 예, 그린다라는 사자예요. 예. 그래서 그려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는 그걸 자연의 모든 음향들을 그려내는 것,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판소리는 바람소리가 됐던, 새소리가 됐던, 물소리가 됐던, 애기 울음소리가 됐던, 뭐 천둥 번개가 됐던, 종소리가 됐던, 또는 귀신의 울음소리가 됐던, 정말 그 다른 차원의 소리까지도 우리는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이 부는 것도 우리가 민요 군밤 타령 보면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바다에 어디서 돈바람 분다, 어디서 좋네 좋네 군밤이여 에라 생률밤이로구나. 아, 좋아요. 네. 이거 군밤 타령이죠. 여기서 바람이 분다, 바람 세기가 얼마나 돼요? 엄청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엄청난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냥 바람이 분다만 했어요. 근데 판소리는 실질적으로 바람의 세기들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민요나 다른 것들은, 노래라고 하는 것들은 서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라면은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서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야기죠,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주는 거죠. 그래서 서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람은 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가는 것과 바람은 다르죠. 바람 세기가 다르죠. 이렇게 바람이 문풍지에서 이렇게 사이에서 부는 바람과 그냥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부는 것과 이렇게 차이를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춘향가에서 보면은 잠깐 이렇게 그 부분들만 조금 발췌해서 해보자면은, 춘향가에서 보면은 춘향이가 옥중에서 수청 안 들었다 뒤지게 맞고 칼을 쓰고 금방 죽게 생겼는데 이몽룡이가 의사가 돼서 거림복장을 하고 오죠. 그래서 월매하고 춘향무친이 월매지. 월매하고 이몽룡하고 그 다음에 향단이하고 같이 감옥으로 갑니다. 새벽에. 예, 새벽에 그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초경, 2경, 3경, 4경, 5경이 되니까 이제 통행금지가 해제돼 가지고 옥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옥을 향해서 가는 모습들 속에서 그 음산한 분위기, 옛날에는 우리가 우리도 통행금지 있었죠? 기억들 하시죠? 예, 우리 젊은 친구들은 기억을 못할지 모르는데 못하겠죠. 근데 저도 그러고 보니까 저도 나이가 좀 먹기는 먹었네요. 예. 멀리서 보니까 제가 젊게 보이죠? 아직도. 예, 저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세월이 가가지고 제가 60입니다. 아주 가까이 보면 저 흰머리 있어요. 예, 많습니다. 저도 청춘인 줄 알았더니 내년에는 또 환갑이에요. 예? 젊어요? 아, 그러죠. 지금 세상을 보면 60은 젊죠. 예. 근데 소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제가 40대, 50대,
50으로 이렇게 50도 한참 초반으로 항상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도 60이 됐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저도 그 어려서 오포, 그 정오가 되거나, 이렇게 그 통행금지를 알리거나, 통행금지 해제가 될 때는 오포를 다 불었어요. 아시죠, 오포? 예. 엥! 하고 오포, 사이렌을 울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12시 됐구나, 알렸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조선시대 때는 큰 종루에서 종을 쳐서 시간을 알리고 통행금지와 통행금지 해제를 알렸어요. 범종 같은 큰 종을 사대문에다가 걸어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행금지 해제되는 소리를 종을 치니까 춘향모친과 이몽룡과 향단이가 옥을 향해서 가는데 음산한 그곳에서 바람소리도 들리죠. 비도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지요. 밤새 소리들도 아직 밤새 소리 뭐 있어요? 서쪽새도 있고 부엉이도 있고 그러죠. 예, 부엉이 소리 들리죠. 물소리도 들리죠. 귀신의 울음소리까지, 도깨비 날아가는 것도 막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들이 춘향과 그 대목에 한 군데가 탁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보면 판소리는 소리가 소리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또 해드립니다. 어차피 제가 소리하러 왔지 제가 많이 해봤자 뭐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소리가 소리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초경, 2경, 3, 4, 5경이 되니 바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는 통행금지 해제가 됐을 때 치는 종을 바로라고 하고, 통행금지를 알리는 종을 인정이라고 해요. 예, 인정을 치고 바로를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정은 몇 번 치는 줄 알아요? 어째 또 29번이요. 28번이지. 예. 밤을 알리는 건 28번을 칩니다. 그러면은 통행금지 해지를 알리는 종은 몇 번 칠까요? 그렇죠. 다 똑똑하시네. 예. 29번만 틀리고, 33번. 그래서 밤을 알리는 28수 별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28수과 그 다음에 33천이라고 하는. 그래서 밤이 되면은 28수, 낮에는 33번, 33천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알리는 종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루 소리가 들리는구나. 파루는 댕댕 치는데 옥루는 잔잔이라. 얼마나 이게 새벽 꼭두새벽에 이제 막 통행금지 해제를 알렸으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소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 조선시대 때는 얼마나 조용하겠어요. 예, 적적하죠. 그런 모습들이 소리로 표현이 됩니다. 자, 들어봅니다. 초경, 이경, 3, 4, 5, 경이 파그 소리가 들리나니 파루난 치는디 옹금
아니라 그냥 못 치는 빈 그릇을 들고 당당히는 등롱을 들고 거리엔 사위는 뒤를 따라 오그로 내려가듯이 범적 저 깊은 난디 인적은 고요 바람은 우르르르르르르 치듯 부르고 굳은 비는 파묻는 니 밤새 소리는 물소리는 도채비불은 귀신들은 둘씩 셋씩 짝을 기어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자연의 모든 음향들을 실제와 같이 물론 다 100% 똑같겠어요. 사람 목소리를 하는 건데 근데 실제와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소리꾼들이 이 어마어마한 공력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는 노래하고 달리 인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또 초자연적인 음향들까지도 인간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대로 발현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소리인 것입니다. 네, 서사구조죠. 네, 서사구조를 이렇게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굉장히 설명이 길었고 소리도 있지만은 판소리는 그래서 소리는 말씀드렸죠. 자연의 모든 음향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모든 자연의 음향들을 동원해서 만들어내는 음악이 바로 소리인 것이라고. 그래서 판소리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시작과 끝이 있는 온 가정이 있는 이야기를 표현하되 인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음향까지도 동원해서 표현해내는 음악 양식이 바로 판소리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게 판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것이 최고요. 뭐 무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 것이 최고요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높은 예술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판소리인 것입니다. 판소리가 괜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우수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음악들에 비해서 우리 음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이 다른 서양의 음악들하고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보다 더 자연적인 음악,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 음악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음악이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다라는 자연적인 음악인데 계산된 음악이에요. 그게 바로 판소리입니다.
굉장히 수학적이기도 하고요. 서양의 음악들은 작곡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철저하게 수학적인 계산법을 사용해서 대위법이나 화성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몇도화음 막 하잖아요. 그래서 곡을 쓸 때 음과 음 사이를 계산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근데 판소리는 과감하게 가사 내용이 바뀌면은 음악도 바꿔버려요. 서양 음악은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조가 뭐 단조에서 장조로 변하거나 아니면 조가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 이 앞에 그 플랫이나 샵 같은 것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음계가 변하죠. 예, 음계가 변합니다. 그걸 순간순간 변화를 주기는 합니다. 근데 판소리와 같이 가감하지 못해요. 판소리는 느닷없이 슬픈 소리를 갖다가 갑자기 가사 내용이 기쁨으로 바뀌면은 그냥 바뀌어버려요. 기쁨으로. 철저하게 사설 내용이라고, 문학적인 사설 내용에 따라서 음악이 바뀌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월매는 어디 사람이에요? 남원이죠? 전라도죠? 네, 전라도 그냥 전라북도 못할 것이요. 전라도지. 옛날엔 다 그냥 전라도였어. 전라도. 이몽룡은 너무 그렇게 요즘 그것도 잘 몰라요. 봉화 사람인지도. 예, 어차피 소설책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각 지방에서 그걸 갖다가 자꾸 그걸 관광상품화 해보려고 그래갖고 맨날 누구요? 홍길동 갖고도 싸마요. 예. 이제 심청이 갖고도 싸마고 흥보 갖고도 싸마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역마다. 예. 봉화문을 찍고 무시해요. 사실은 판소리 사설에 나와 있는 것은 서울 삼청동이라고 그래요. 이몽룡이라고 그래요. 삼청동. 예.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죠. 서울 사람. 그죠? 예. 경기도 쪽 서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과 전라도 사람은 말이 다르죠? 그죠? 그러죠? 예. 근데 서울 사람도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는 말이 그거죠. 이게 이몽룡 말입니다. 그런데 월매 말은 이라고 말하죠. 그러죠. 예. 이게 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토리. 그 지역의 색깔들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 다 토리라고 그래요. 방언도 그 사투리라고 하는 게 그 다 토리예요. 토리. 그 음악도 바로 마찬가지로 토리예요. 사람이 언어가 다르듯이, 지방마다 언어가 다르듯이 음악도 지방마다 다 다릅니다. 함경도 백두산을 비롯해가지고 저 묘양산 그쪽으로 하고 다 산악지대죠. 그죠? 와, 진짜 대답 안 하시네. 산악지대란 말이야, 거기가! 그래서 신고산이 우르르 함차가는 소리에 두고산 그네기 밥못집만 산다네. 아랑아랑 어이야 어이야 너야 내 사랑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산악지역의 그 강인한 모습들이 음악 속에서도 나와요. 경기도로 딱 가면은 경기도 서울을 중심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이 모든 문화와 문물, 그 다음에 사회, 정치, 경제, 돈이 제일 많이 도는 데가 거기 아니에요 지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유롭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수도가 있는 곳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쪽으로 모든 물산이 집중이 되니까 그래서 소리 자체가 느낌이 달라져요. 아니 너지는 못하리라 처강월생 칼을 바르는 맘에 퍼담는 얘네 몸이 어둠진 진빈방안에 외로이도 잠 못 들고 이렇게 콧소리 비음을 섞어가면서 어양 사삭을 뜨는 게 경기도 쪽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경기도 쪽 소리예요. 강원도 정선을 가면은 비가 올라나 눈이 올라나 악수장 맞을라나 한비봉에 비가 못 온다. 이렇게 거기 가면 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산이 지게지게 올라가면서 힘드니까 오늘은 살지 내일 살지 모르는 인생 이렇게 힘겹게 고개를 넘어가는 모습들이 그쪽 음악에서는 비춥니다. 물론 뭐 이렇게 느리기만 하겠어요. 근데 특징을 잡자면 그래요. 전라도로 오면은 펑퍼짐해요. 펑퍼짐해요. 예? 고난해 꼬막 오정아 이렇게 굵직굵직하면서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만들어져요. 왜? 이쪽은 산도 있지, 평야도 있지, 바다도 있지. 모든 먹거리들이 풍부하니까 나 정치 안 해도 돼. 지금이 여기서 난 거 먹고 그냥 살면 나는 너희들 눈치 안 보고 충분히 살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아니 여기 곡창지대예요. 전라도는 그 농사만 지어도 먹고 살 수 있고 그 조금만 나가면은 바다에서 고기들이 나오고 그걸로 또 젓갈을 남죠. 알아요. 소금 나오죠. 젓갈 남죠. 그걸로 그리고 밭농사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양념할 수 있는 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음식이 발달될 수밖에 없고 멋과 흥과 맛들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수탈을 많이 당하기도 하죠. 근데 정치적으로도 소외되고 말 안 듣는데? 아쉬우 내 배 부른데 뭐 너희들 말 들을 일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주를 비롯한 이 전라도가 불의에 항거하는 그런 힘들이 만들어지는 토대를 기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토양의 구조가 그렇게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 것이 풍부하니까. 아니, 농사 한 번 지어가지고 1년 먹고 사는데 뭐 아쉬울 게 뭐야, 눈치 볼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안 되니까 이 새끼들 싸가지 있는 새끼들 그러고 자꾸 잘나던 놈들 새끼들 이놈 새끼들하고 맨날 두드려 패니까 아씨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꾸 누르고 두드려 패니까 덤비는 거죠. 힘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건드니까 열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음악도 이렇게 펑퍼짐하고 또 이렇게 굴곡진 이렇게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그 풍부한 음악들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런 이 곡창지대와 모든 것들 우리가 문물들이 이렇게 풍부하듯이 음악 또한 이렇게 풍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발달된 음악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육자배기 같은 것들인데, 육자배기 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라도의 톨이에요. 그래서 아리랑 서리랑 아라리 간다네 아리랑 아라리가 난 이거 흔드는 걸 잘해야 돼요. 이가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지금 못해. 이가 이라고 있어요.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안 가르칠게. 인간을 하는 사람이 자꾸 사라져가지고 못 듣고 살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맨날 논에서 밭에서 어른들이 맨날 그 흥얼거리면서 노래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이 양기가 전부 다 못 심어불고 그죠? 경기로 다 갈아버리고 다 모든 것이 기계로 다 하는데 뭐 할 게 뭐가 있냐고요. 노래를 부를 이유가 없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농촌에서 이제 사람들도 지금 다 어른들만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 계시고 젊은 사람들 없잖아요. 물론 지금 요새 귀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뭘 알겠냐고요. 우리의 그런 문화와 이 음악들을. 그러니까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제 전문가들 아니면은 부르기가 힘든, 맛을 내기 힘든 음악이 돼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자,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몽룡하고 이제 춘향이, 이몽룡하고 지금 월매 이야기 하다 그래 갔죠. 월매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육자배기 토리로 노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몽룡은 서울 사람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토리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몽룡하고 어사또인 이몽룡과 월매가 그 만나는 장면이 있죠. 거지돼 가지고 와가지고 미친 척 하는 때, 예. 그거 이제 춘향 모친이 자꾸 밖에서 누가 거지 같은 사람이 오라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지금 가는 거 쫓으러 이제 가는데 춘향 모친이 갈 때는 저걸리라 쓸모없는 저거리 남은 보충성한 성에 나 그 소문은 못 들었나 대신 수불기로요 문안동역 따라라 똑같이 길을 옥중 건너두고 명제 경각이 되었는데 조선장의 동양놈들 어서 가소 사또 이른 말 동양은 못 주나마 박작 쫓았게 대한 역으로 창에 좋은 가을의 인드베거의 찬에 본니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죠. 늙은 이 망령이여
늙은이가 나를 몰라 나라니 누구여 말을 소위 사람아 장모 날 몰라 완전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나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명재경각이 됐는데 뭔 동량을 죽었어 이렇게 하니까 하하 늙은이 나를 몰라 하면서 경기도 토리인 뭡니까 방금 했었던 창부타령조의 노래 아니 너를 이해는 못하리라 하는 그 음계를 가지고 이몽룡은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이몽룡은 철저히 경기도 사람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토리인 경조라고 하는 경드름이라고 하는 소리를 만들어내고 춘향이 무치는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육자비기 토리로 소리를 하는 거죠. 이게 또 판소리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사실대로 그려내기 위해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수단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은 판소리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이면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뭘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판소리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면을 그린다 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해봅니다. 이면을 그린다. 이면을 그린다. 예. 자, 그래서 판소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면을 잘 그리느냐 이면을 잘 못 그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면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판소리를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은 판소리를 이면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이면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나이까지 맨날 강의를 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판서를 해버렸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말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잘 안 돼요. 판서를 하면은 계속 그것이 연결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송리자에다가 얼굴면자를 쓰는 한자를 씁니다. 송리자 얼굴면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해내는 방법. 이게 이면을 그리는 겁니다. 이면을 그리는 것은 사실성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얼마만큼 제대로 가사 내용을, 사설을 사실적으로 표현해내느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옥을 향해서 가는, 춘향을 만나러 가는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표현해냈었고, 또 방금도 이몽룡과 월매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지방색이 드러나는 음악적인 색깔들을 만들어 토리가 달라진다는 이것들 또한 판소리의 이면을 그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판소리 그냥 목이 좋아가지고 재주 있어가지고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렇잖아요. 또 흥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북글씨하고 서예하고 다른 게 있어요. 옛날에 서당에서, 시골에서 서당교육 좀 받고 이렇게 먹물 좀 묻혀 한다고 해서 가 보면 동네에 글씨 잘 쓰는 분들 있죠. 그걸 서예라고 해요. 예술 작품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그냥 그건 붓글씨예요. 서예는 다르죠. 붓을 쥐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운필과 용필과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글자 한 획 한 획들이 의미를 두고 가지고 있고, 구양순체도 있고, 안진경체도 있고, 막 하지 않습니까? 예서와 행서와 이렇게 해서 5가지 서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승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말을 해서 글자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하나의 그 용언과 그 예술성들이
그 안에 스며들어서 작품으로 표현했었을 때 서예라고 하는 거죠. 글씨 잘 친다고 해갖고 서예라고 하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잘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노래의 소리 하다 보면 기가 막혀. 진짜 제가 얼씨구박당 하면서 여기저기 지역 다니면서 또 이렇게 ENG 카메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또 소리도 가르쳐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동네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소리도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릴 때가 있어요. 와, 저렇게 목구성이 기가 막히게 정말 소리 기가 막히게 구성이 있는 분이시구나. 시골에 가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목구성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소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를 치워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동량으로 모았을 때 머리 같은 걸 알지, 기동량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반을 통해서 듣고 이렇게 흉내내면서 하시는 소리들은 들어보면 그냥 알죠, 저희들. 그래서 그런 소리들 시골 소리, 또랑 소리라고 그래요. 예. 그 정식으로 공부를 해서 제대로 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목소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 소리들이 아무리 소리가 좋아도 바로 이런 법칙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소리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명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창 칭호가 되려면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야만이 명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면을 제대로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30분 남았습니다. 아, 30분 남았어요? 예. 내가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좋습니다. 아닙니다. 네. 자, 이제 빨리빨리 할게요. 이면을, 뭔 30분이 남아요? 우리가 2시간 하나요? 네, 오메, 무엇이 이렇게 기요? 뭐, 3시간도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는 우리가 음악의 3요소 아까 이야기했었죠? 리듬, 그렇죠. 선율과 박자. 음이란 얘기죠. 음계, 선율, 박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음악의 3요소이듯이 판소리를 구성하는, 판소리의 이면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냐? 성음과 길과 장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음악적 3요소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비슷해요. 첫째, 장단. 장단은 박자의 개념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상위 개념이에요. 이 장단 안에는 박자도 들어가 있고 속도도 들어가 있고 템포도, 그 다음에 리듬까지 들어가 있어요. 장단의 개념 속에는. 그래서 긴 장자와 짧은 단자를 써서 장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단에 가장 느린 박자가 진양조라는 장단이 있어요. 진양조. 그 다음에 중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빠른 박자가 중중머리, 그 다음에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자진머리가 있어요. 그보다 더 빠른 것은 휘머리. 네. 그리고 조금 절름발이 박자라고 이야기하고 흔히들 말하는 불규칙적인 장단을 가지고 있는 엄머리가 있어요. 예, 크게 이렇게 6가지가 크게 이렇게 그 판소리 장단으로 나뉘는데, 원래 진양조는 나중에 생겨나요. 중머리가 가장 먼저 생겨납니다. 중머리는 몰이라고 하는 개념은 속도의 개념보다는 모든 박자의 중심이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박자가 중머리예요. 그래서 몰이라고 쓰지 않고 사실은 머리라고 써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했을 때 머리예요. 그것은 머리 두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됐던 어떤 그 개수를 씌는 머리 두자를 쓰는 게 아니라 가장 우두머리라고 하는 머리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머리, 가운데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으뜸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머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중머리라고 하는 장단이 생겨나요. 중중머리는 중머리보다 배가 빠른 박자인데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중이라고 해서 하나를 더 붙이게 되면은 빠르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의미가. 빠르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머리는 중머리를 그대로 함축시켜서 빨리 가는 장단이 바로 중머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중머리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머리라고 쓰죠. 그 다음에 빠른 속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빠른 사박이라고 이야기하는 잦은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잦은 머리 이렇게 쓰는데 머리라고 쓰는데 이거는 지금 한글 맞춤법들이 다 이제 또 통일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바뀌어줘야 될 건데 아직 우리 국학에서는 안 바뀌어 있어요. 교육 이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바꿔야 될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이건 잦게 몰아간다, 잦다, 빠르다 말이죠. 잦다라는 빠르다라는 말이에요. 잦게 몰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잦은 머리예요. 그래서 잦은 몰이라고 해야 정확한 지금 현대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예, 그게 잦은 몰입니다. 그 굉장히 그 자체는 빠르다는 이야기겠죠. 그보다 더 빠르니까 휘몰아 가는 거죠. 그래서 휘몰이에요. 휘몰이. 그래서 언머리도 다 몰이가 아니라 빠름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불규칙적인 장단이기 때문에 머리로 씁니다. 그 다음에 진양조는 중머리에서 다시 또 파생이 돼요. 중머리에서 한각을 더 늘려보니까 진양조라는 박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느린 장단이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 또한 전라도에서 만들어진 송흥록이라고 하는 분이 완성했다라고, 이 장단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붙여진 게 바로 양이라고 하는. 무슨 뜻일까요? 질다. 예, 질다라는 게서 온 단어입니다. 아따, 꼴랑지 질다. 그죠? 거기서 파생된 게 바로 진이라고 하는, 긴이라고 하는 말이죠. 길다라고는 긴에서 전라도 말은 진이 된 거예요. 양은 모양새를 뜻하는 한자이고, 긴 모양새를 가진 장단이다, 박자다라고 해서 진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양조가 만들어져요. 그자, 진양조는 아주 여유롭거나 아니면은 여유로운 소리들이 사실은 진양조에서 나오죠. 이게 판소리 가사가 이몽룡이가 이거 함축해서 이야기하지,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아버지 따라서 남원을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 좀 있다 보니까 심심해. 이게 방자를 불러. 야, 방자야, 너 동네에서 놀만한데 어디 좋은 데 없냐? 물 좋은데? 있죠. 어디냐? 광안루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나귀를 타고 온갖 호사를 탁 부리면서 개목 부려가면서 나귀를 탁 타고 광안루를 딱 갑니다. 꽃피는 춘사물이 아니라 단오 무렵에 그래도 녹음 밤초가 우거지는 가장 자연의 색깔이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꽃이 지고 피고 그러면서 새싹이 나가지고 막 녹음이 우거질 때, 진한 색깔이 아니라 아주 초록할 때죠. 사실은 그때가 단오 무렵이니까, 여름이 이제 오기 전이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딱 가가지고 강화루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내가 신선이 된 것 같은 느낌. 강화루에 올라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면 강화루에서 가서 보면은 절대 누각이 됐든 정자가 됐든, 요즘 사람들은 바보들이 밖에서 이렇게 정자를 바라보면서 아따 멋지다 이러고 있어요. 아따 풍경 기가 막힌 데다가 정장 지었네. 엉터리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누각이나 정자는 올라가서 주변을 봐야 정자가 얼마나 기가 막힌 데다 지어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밖에서 보는 정자는 잘못된 관상법이고, 정말 제대로 보려면은
잔잔해서 풍경을 봐야 됩니다. 그랬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입맛이 좋고 눈맛이 좋은 분들이 그런 곳에 잡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요. 광활루라고 하는 호남 제1의 누각인 광활루에 올라가가지고 보면은 이 지리산맥을 통해 가지고 이 그 앞에 요천이 흐르고 이것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였겠어요. 그것들을 다 보니까 이쪽으로 보니까 적성이라고 하는 곳에 보니까 아침 날은 늦은 안개가 쫙 끼어 있고 녹수의 저문 보면 봄이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녹수의 저문 보면 화려동풍 둘러난 뒤 요헌기구 하체에는 임고대를 일러 있고 자각달로 이거 중국의 이제 유명한 한시를 가지고 이제 차용한 건데 광활루도 좋거니와 오작교도 좋다 하면서 자기 이제 그 인연을 미리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 주잖아요. 가사 내용이. 자, 그러면서 춘향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몽룡이가 누각에 올라가지고 경치를 살펴봐. 조급증이 있었겠어요? 아주 여유롭고 한가하겠죠? 여유롭고 한가한 데다가 양반인데다가 여유롭고 한가한 소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조목을 갖다 씁니다. 판소리라고 하는 이 광대들이 하는 소리에서 양반들이 즐겨했던 가곡이라고 하는 가곡 가사 시조라고 하는 정가라고 하는 곡들을 판소리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판소리화 시켜버립니다. 그게 바로 가곡성 우조라고 하는 겁니다. 우조라고 하는 것은 남성적인 소리를 우조라고 그래요. 항우에 기두자를 써요. 기두자가 바로 항우에 우자를 쓰는데 항우에 우자를 써서 그런 음악 스타일, 음악 조다 이 말이죠. 음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항우가 말 위에서 한번 큰 소리를 치니까 만병들이 넋을 잃고 혼비백산해갖고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역발산 기계세 항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조예요. 우조의 아주 여유로운 봄 기운을 표현하니까 이몽룡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적성 아침 날은 쉼새 않아요? 늦은 안개 이렇게 아주 정말 유장하게 소리를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가곡성 우조예요. 이걸 빨리 하면 되겠냐고요. 아주 여유롭고 한가하면서 야 좋다. 야 여기 적성의 아침날은 늦은 안개에 띄고 이렇게 하지. 야 적성 아침날은 늦은 안개에 띄고 있구나. 야 그렇지. 야 방자야 어쩌자. 이렇게 초착되겠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아주 여유롭고 한가한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느린 징양조라는 장단에다가 아주 우아하고 한가로운 음악적인 그 스타일인 시조를 갖다가 차용해서 가곡성 우조라고 하는 판소리 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인물로 볼게요. 방자는 어째요? 철행이 방정도 그런 철행이 방정이 없죠. 굉장히 가벼운 인물로 표현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면은 야 방자야
이렇게 한가하고 딱 하고 이렇게 쫙 보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그네를 띄고 있어. 선녀가 하강한 것 같아. 혼이 반쯤 나갔어. 야 방자야 여기 와봐. 예 도련님, 저기 농림 속에 오르급불 오락가락 뜨던 듯한 게 저게 뭐냐? 아니 뭘 보란 말씀이요. 소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 이놈 이리 와서 내 부채발로 보아라. 아 부채는 말고요, 미륵님 발로 봐도 안 보이요. 내 이놈 이리 와서 자세히 좀 보아라. 아 자신은 말고 축시해 보아도 안 보이요. 아 이놈아 이리 와서 똑똑히 보아. 아 똑똑이는 말고요, 철구때 2번 분질러도 안 보이요. 이렇게 방자는 양반인 이몽룡을 가지고 희롱을 하고 논죠. 이게 바로 판소리에 가지고 있는 해학과 골개미입니다. 양반을 언제 놀려먹겠어요? 판소리를 통해서 양반이라고 하는 지배계층을 놀려먹고 그러면서 지배계층들을 꾸짖기도 하고, 이게 판소리를 가지고 또 있는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양반한테 못하잖아요. 그런 광대들을 통해서 판소리라고 하는 이 문학적인 사설 내용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이 소리를 통해서 양반들을 간접적으로 꾸짖고 희롱하는 거예요. 야! 이야기 막 바쁘니까 별것이 다 튀어나오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방자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걸 태기 월매달 성춘향인데 저기서 지금 그네 뛰고 있습니다. 그래? 야 한번 놀아보게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이렇게 싸가지고 데리고 와 이 자식아 그러고 이제 막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는데 방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천천히 가요. 자, 방자 분부 듣고 춘향 부르러 건너간다 하는데 천천히 갑니다. 방자 분부 듣고 춘향 부르러 건너간다. 정작 이렇게 갔단 말이죠. 맞아요? 방자 분부 듣고 춘향 부르러 건너간다. 그러지고 맵수 있고 태도고군 여방야 세수 없고 발랑거리고 멍스러져 방야 서왕모 요지연의 평지전던 정조처럼 말 잘하고 눈치 있고 영리한 여방야 새털벅지 국초 가끔 맵수 있게 달아서 성천 동호주 저쪽 우리 삼성구 육난시내 수지비로 곱도를 메고 청창원 앞자라 그러지로 자체 사범 메고 한 발 여기 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중거리고 건너간다. 춘향 추천하는 앞에 파도 더덕 들어서 춘향을 부르되 그 눈이 뜨게 아나의 깡 춘향 이렇게 부르죠. 이래가지고 방자 분부 듣고 춘향 이렇게 가면 방자가 웃기는 거죠. 이 방자답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진머리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춘향과 이몽룡이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지금같이 내가 너 좋아하는데 너 어때? 나랑 사귈 마음 있어? 미친놈. 그래? 알았어. 너 나랑 사귈래? 그래. 한번 놀아보지 뭐. 그러다가 야 우리 헤어지자. 아주 요즘은 그냥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만나는 것도 쉽고 헤어지는 것도 쉽고 뭐 요즘 세태가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쿨하니까 좋은 말로 할 때는 우리가 쿨하다고 어른들이 봤을 때는 조금 성가실 일이죠. 저것들이 어쩌려고 저런 거 그러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은근한 것이 있었잖아요. 밀당도 하고. 그래서 사랑도 너무 빨리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서서히 불이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몽룡과 춘향이가 서로 부끄러움을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답숙 들어 하루는 서로 안고 누워 뒹굴면서 사랑가로 논이 난뒤 그러면서
아주 느린 진양과 우조로 이몽룡이 남자답게 좀, 그죠? 남자답게 그 여자를 좀 케어하고 남자다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죠. 여자들 앞에서 이제 좀 과시하는 거죠, 남자들이. 그래서 사랑가를 하되 좀 남자답게 처음에는 우조로 사랑가를 합니다. 나 너 사랑해, 좀 용감한 모습 보여줘 보려고. 그래서 만첩청산 느르은 범미 살진 않게를 물어다 놓고 이는 다 덥수 빠져 먹듯 못하고 아루 넣는 내 사랑 내 알들 내가 난 이기야 오둥둥 내가 내 사랑이지야. 이 얼마나 옹골지요,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사가 뭔지 알아요? 만첩청산의 늙은 범이 살찐 암캐를 물어다 놓고 이는 다 빠져가지고 먹지는 못하고 어르고만 있다는 얘기죠. 그렇듯이 춘향이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만지면 그냥 막 깨질 것 같고 막 터져버릴 것 같고 하고 그냥 손만 대도 그냥 막 안쓰러울 정도로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안으면 막 으스러져 버릴 것 같고 그런 어떤 그 정감, 그런 것들이 여기서 표현되는 거죠. 그래 놓고 한 단계 또 지나가 조금 더 지나니까 이에 춘향아 우리 한번 얻고 놀자.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찌 얻고 논단 말이요. 너 어머니는 소신 때 이보다 훨씬 더 했다고 하더라. 참말 말고 얻고 놀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스피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중중머리로 조금 더 흥겹게 가게 되는 거죠. 흥겹게 가면서 평조라고 하는 화평정대한 봄 기운과 같은 아주 화려하고 즐겁고 그게 바로 평조에 해당됩니다. 우조는 남성답다면은 평조는 아주 봄 기운과 같이 아주 포근하고도 따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들이 바로 평조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너라 업고 놀이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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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래 사랑이로다 내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둥글둥글 수박 우뽕이 빼뜨리고 강릉백청을 따르르르 부어 신랑 말라버리고 붉은 여 우뽕도 반간 진수로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살짝 튕기잖아요. 싫어 튕기잖아요. 그래서 이가 다른 거죠. 그러면 무엇을 먹으라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으로 사탕의 해와탕을 주랴 내도 내 사랑아 이렇게 밀당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야 춘향아 이제 나도 너를 업었으니까 너도 나 좀 업어주라.
내가 무거워서 어떻게 보여? 그잖아요. 내가 널 달에 무겁게 보달라느냐? 내 양팔을 네 등 위에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은 그 속이 천지 우락 장막 속이니라. 우멍한 거죠. 그 안에 다 좋은 수가 있다. 춘향이도 이제는 아주 파급이 돼서 도련님을 낭문자로 업고 노는디, 춘향이는 이제 더욱 여성스럽게, 앞에 것은 이몽룡이가 지금 한 거예요. 뒤에는 둥둥둥 내 낭문, 둥둥 내 낭문, 도련님을 얻고 노니 좋은 호자가 절로 나쁘용 잘자게 모란 확 탐하봉접이 좋으르호 서상통정 칠백기를 쎄 보아도 좋으르호로구나. 둥둥아둥둥 오둥둥 내랑 굉장히 여성스러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도련님이 이제 미치는 거예요. 도련님이 좋아라고 이에 춘향아 말을 들어라. 훨씬 남성다워지죠. 앞에 추는 이 춘향이는 굉장히 여성스럽게 아주 여리게 소리를 이쁘게 했다면은 이몽룡은 같은 구조를 가지고 가면서도 남자답게 가죠. 너와 나와 유정 언니 정자 노래를 들어라. 담담 장강수 유언객정 하교 불상 송헌이 강수원한정 성군남보 불승경 무인 불견 송하정 한함대수 이유정 삼대육교 백관 조정 주화인정 폭업서방정 일정 실정을 논정하면 네 마음 일편단정 내 마음 오형이정 양인 심정이 타정타각 만일 타정이 되거든면 복통결정 걱정이 되니 진정으로 안정하자 그정자 노래라. 이렇게 딱 하다가 이제는 더 급해졌어. 네. 이게 춘향아 이제 이몽룡이 더 급해졌어요. 너와 나와 단둘이 있는데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궁자 노래 한번 들어볼래? 그럼 이제 궁자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이제 또 이제 뭡니까? 천천히 진양조라고 하는 가장 느린 양단에서 흥겨운 중중머리를 이렇게 사랑을 꽃피우다가 이제는 마지막 정점으로 치닫는 거예요. 궁자 노래를 들어라. 궁자 노래를 들어라. 좁은 천지 개타구 인정으로 장덕궁 진시황의 야방국 용궁에는 수정궁 왕자진의 거목궁 강태궁의 조작궁 이궁 저궁을 다 버리고 이궁 저궁을 다 버리고 너와 합궁하면 그 안이 좋더란 말이냐. 오 이리 와 어서 벗어라 참자자 어서 벗어라 참자자. 아이고 부끄러워 나는 못 벗고서 어서로 이기지 반들 말이로다. 어서 벗어라 잠자자 와라 뛰어 달려들어 초고리 치마 속적삼 벗겨 평풍 위에 걸어놓고 둥둥 땅 법중 열어다 싸나운 상마 한 말 덮치듯이 양각을 취하더니 비계는 우구로 솟구치고 이불이 벗겨지며 촛불은 제대로 꺼졌구나. 이리 한참 요랑을 쟁
말하지 않더라도 알리로다. 예. 이렇게 사랑가가 한 판이 마무리되는 거죠. 이게 야한 소리까지 가면서 그 과정들이 이런 소리와 창단의 구조로 그 사랑의 그 변해가는 과정들, 진행해가는 과정들이 창단과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보이잖아요. 그런 게 다 보이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휘몰이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잖아요. 휘몰아 가는 거니까. 자, 흥보가 박을 딱 찾아보니까 귀가 두 짝 있네. 첫째 박에 귀가 두 짝이 나왔어요. 그럼 흥보가 뭐라고 한줄 알아요?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 하더니. 아니, 그 박속을 좀 배고픈 자식들하고 마누라하고 좀 박속을 좀 끓여서 이렇게 그것이라도 먹여 살려보려고 박을 딱 탔는데 싹 없어지니까 괴짝만 두 개 덩그러니 있고 박속이 다 없잖아요. 박속은 어느 도적놈이 다 긁어가고 남의 조상께나 하나 훔쳐놨구나. 여보, 마누라 이거 갖다 버리시오. 그러니까 마누라가 여보, 영감 여기 무엇이라고 써줬소? 응? 박흥복 개탁이라 열어보라는 이야기예요. 흥부보다 날 보고 열어보란 말인데 하고 한 개를 슬근히 읽어보니 쌀이, 금은 뭐예요? 쌀이 하나 가득하고 또 한 개를 읽어보니 돈이 하나 가득하고. 근데 거기에 또 써져 있기를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돈은 평생 꺼내서도 줄지 않는 돈개짝이다. 또 이 쌀도 평생을 꺼내서 먹어도 굴지 않는 쌀개짝이다. 진짜로? 어머나, 진짜로? 그래? 탁! 가득 찼네? 돈과 쌀을 이렇게 뚝 비우니까 다 됐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씌워보고 있겠어요? 그리고 또 뚝! 날 새죠. 아쭈, 그래? 그래? 흥보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털어붙고 나오면서 흐르고 톡톡 털고 부서져 돌아보면 살도도로 하나가 또 군도도로 하나가 또 부어내고 돌아서 돌아보면 살도도로 하나가 또 군도도로 하나가 또 부어내고 돌아서 돌아보면 살도도니 가. 아이고 좋아 죽겠네. 1년 361월 그게 악구야. 구역 나오너라. 이렇게 빨리 몰아오면서 귀를 빈단 말이죠. 이게 바로 휘머리 장단의 귀를 부어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가사 내용을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내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이게 이면을 그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장단과 성음과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우조와 계면조와 평조라고 하는, 계면조는 아까도 우리가 해봤잖아요. 계면조는 서러움을 표현한 거예요. 슬픔을. 그래서 애원처창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별하는 장면, 또 죽어가지고 각시 부인이 죽어가지고 신봉사가 대성통곡하는 장면, 모든 것들이 다 계면조의 대표가 바로 쑥대머리니까요. 임방울 선생의 쑥대머리. 임방울 선생이 바로 그래서 계면의 최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 최고봉이셨고, 계면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내셨고, 그래서 그 목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지 못했지만은 수많은 후학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활동했었던 후배들과 제자버린 분들이 임방울 선생의 소리에 목 더음들을
장기죠. 임방울 선생의 장기인데 그 더놈들을 배워서 지금도 지금 본인들의 소리 속에 다 녹아들어 있어요.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소리 속에서도 임방울 선생의 소리가 다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많은 소리꾼들에게 영향을 준 큰 스승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소리라고 하는 음악들은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것들이 지금 뭐 더 이야기를 하기도 이제 시간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이 안에 종합지술이라고 하는 그전된 판소리가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음악적인 것들을 또는 문학적인 것들이 다 함축이 돼서 판소리라고 하는 장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밭에서 노래 부르는 밭 노래하고 또 논에서 모 심을 때서 했던 노래가 농부가로 이렇게 변신이 되고요. 판소리 속에 삽입가요로서. 그리고 여인네들이 그 고난했던 방아를 찌면서 노래 불렀던 방아 타령이 판소리 속에 삽입이 돼서 방아 타령이 되고. 그런가 하면은 가곡이 양반계층에서 향유했던 가곡이라고 하는 음악이 판소리에 시조 가곡이 판소리 들어와서 가곡성 우조라고 하는 음악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설 시조였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망부사라고 하는 임을 그리워하는 사설 시조가 판소리에 들어와서 춘향이가 이몽룡을 그리워하는 갈까보다 임 따라 갈까보다 바람도 씌어넘고 구름도 씌어넘는 동설연곡에로 임 따라 갈까보다 이게 그 망부사의 사설 시조가 판소리에 삽입된 예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선시대의 복식이나 또는 그 관리들이 행차하는 모습들이 그 행장도랄지 행렬도 이런 것들 하나까지도 판소리 속에서는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는 음악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문학의 보고이기도 하고요. 판소리 사설인 이 춘향가가 바로 지금의 고대 문학의 백미라고 하는 춘향전이라고 하는 춘향전을 낳은 모태가 된 것이 바로 춘향가의 소리였고 사설이었죠. 소리가 먼저 나오고 가사가 정리가 되고 그 가사를 토대로 소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소리라고 하는 음악이 얼마나 많은 그 우리의 문학에 있어서 영향을 끼쳤는지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판소리라고 하는 우리 음악은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 있어서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 문화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큰 영향을 끼치고 지금도 그런 것들을 끼쳐가고 있고 또한 새로운 음악들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판소리를 만들어내는 모태가 되는 그런 것 또한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새로운 장르로 얼마든지 많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판소리인 겁니다. 실례로 판소리가 또 모태가 되어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만들어냈던 게 가야금 병창이에요. 가야금 병창이 판소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판소리를 배워서 거기에서 만들어내서 가야금 병창이 만들어졌고 또 그 지금 전통 줄타기라고 하는 남사당 줄타기에서 승도창이라고 하는 이 줄타면서 불렀던 줄광대들이 불렀던 소리 또한 판소리에서 파생된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소리는 근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많은 장르로 발전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리를 아껴야 되고 또한 이 소리 또한 많이 보존하고 또 지켜내야만이 새로운 음악들이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만 자꾸 찾다 보면은 이 것들은 사라져버리면은 그 아까운 보고 그 재산들이 다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고창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거잖아요. 옛 것을 법으로 삼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냥 새로운 것이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것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건데 자꾸 파괴만 하고 새로운 것만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마무리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에 나가서 제일 부러웠었던 게, 그런데 유럽에 가보면은 대부분들이 관광으로 그 모든 수입들의 큰 재원들 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 수입입니다. 그걸로 조상들이 만들어준 것을 지켜내서 그걸로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켜내기는커녕 없애버립니다. 옛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외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였으면은 우리 것이 잘 지켜졌을 건데, 강제적인 식민지의 통치를 받게 되고 열강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문호를 열다 보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지켜내고 하는 것들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그 등치 큰 놈들 또 이렇게 힘 있는 놈들한테 우리는 얻어 터지다 보니까, 아, 저놈들의 힘 것들을 배워놔야만이 내가 힘이 생기겠구나 해서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게 힘이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는 게 힘이라는 게 우리 것을 아는 게 아니라 힘 있는 것을 알아야만이 내가 힘이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것들을 버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 것들을 가치 없는 걸로 생각해서 그렇고, 그래서 우리 것들은 헌신작같이 버리게 되고 광 속에다 가둬버리게 되고 캐캐 묵은 먼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귀중함을 모르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고 또 다듬고 빛을 내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모든 우리 많은 분들이 다 같이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